안녕하세요. 글로벌 논팽이 신숙희입니다. 오늘 제 제목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복귀, 트럼프 3월 4일 정식 취임 할 것인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유튜브를 오래전에 준비를 해놨어요. 오래전에 준비를 해놨는데 제가 쭉 다시 이제 보니까 별로 뭐 바뀔 게 없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더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왜 3월 4일 날 그 복귀는 이론적으로 헌법적으로는 하게 돼 있는 겁니다. 확실히 저는 그때 그 당시에는 그 이유를 몰랐는데 제가 이 여러 가지 문서를 찾아보니까 이 법적으로는 완전히 3월 4일 날 복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헌법적인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이제 또 2편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이 왜 그 미국 정치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느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이제 텃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한국 정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국 정치는 뭐 제가 사실은 그 외국에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자꾸 이것저것 간섭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입장을 또 가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정치는 근본적으로 이 큰 틀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입을 대고 해봐야 이 근본적인 그 정치적인 그 판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미국의 정치가 바뀌면 저절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한국 정치를 얘기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제 미국 정치를 이제 보면서 또 여러 가지 국제적인 흐름을 얘기를 하고, 또 거기서 우리가 그 한국 정치에 관련된 사람, 또 한국 정치를 관심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가면 되는가, 특히 이제 야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엄청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가 조금, 저는 전문 유튜버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바쁜 가운데서 시간을 내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 하기 때문에 제 유튜브는 다른 유튜브들처럼 짧게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한 번 하는데 아무리 이제 짧게 해도 한 20분 정도 가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이제 제가 새로운 뭐 정보를 전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유튜브들이 이것저것 해놓은 것을 제가 다 조합해가지고 분석하고 또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또 거기서 그 검증할 것은 또 검증을 해요. 검증을 하고 이렇게 올리고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엄청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이제 듣는 독자분께서는 저 강의만 저 유튜브만 들으면 한 20분 안에 모든 흐름을 대충 캐치할 그런 이제 내용들을 제가 커버를 하니까 그거를 감안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이제 먼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CPEC에서 트럼프 연설을 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올린 그 유튜브가 많기 때문에 저는 자세히 하지는 않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이제 미국에 있는 메인 주류 방송들이 너무나 트럼프를 까기 때문에 그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텃밭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제가 트럼프를 보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정치가 또는 보수 지도자가 배워야 할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특징이라든지 이 태도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트럼프는 무엇보다도 이 바둑에서 이제 공격을 하고 또 방어를 하잖아요. 이 두 개를 동시에 정말 잘하는 달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이 CPEC에서 연설하는 거 보면 90분을 했잖아요. 어느 정치가가 이 90분을 정말 열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뭐 길게 하고 조금 반복되는 건 있었지만은요, 그만큼 그 사람이 정말 자기가 이 정치에 대한 패션이 있다는 뜻이고 카리스마가 있고, 자기가 정말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될 것인가, 세계를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정말 잘 알고 문제를 잘 알기 때문에 조 바이든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트럼프는 보통 정치가들처럼 뭐 PC 눈치를 보거나 뭐
포기하고 그런 게 없어요. 트럼프는 절대 포기 안 해요. 그래서 이미 트럼프는 승리를 하고 뭐 트럼프가 언제 돌아오나 그런 거 가지고 지금 따질 뭐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선거는 꼭 밝히는 겁니다. 이게 시간 문제만 남아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부정선거 밝히는 게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늦어지는 이유도 하나가 있습니다. 좀 이따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만큼 확실히 어떤 보수 가치를 가진 대통령이 세계적으로도 없어요. 이 보수 가치라는 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 진보 가치하고 대치되는 것이 아니고 보수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정치가라면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가져야 할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혁신적인 그런 가치죠. 그리고 진보적인 가치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제가 볼 때는 보통은 이제 정치가가 우리나라 이제 대권 주자도 보면 이게 좋으면 저기 안 좋고 또 이게 잘하면 저기 좀 빠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만큼 다양한 얼굴을 갖고 다양하게 정말 재능을 가지면서 또 정치가 또 혁명가 그 다음에 또 방송인으로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은 정말 좀 드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는 적을 확실히 알고 있죠. 적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내부의 적, 외부의 적, 중국 공산당의 실체, 민주당 좌파의 실체 정말 정확하게 아니까 알면 이 방법, 솔루션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한 것 중에서 우리가 정말 기대해야 들어야 될 게 당을 창당하지 않는다. 미국은 민주주의 역사가 길어서 그러는지 이 양당 정치가 정착을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양당 정치로 이렇게 정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면 우리나라는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보수에서. 자기가 조금 똑똑하다 싶으면 물론 국힘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이해를 하지만 새 당을 창당하고 작년에도 국회의원 선거 한 달도 채 앞두지 않고 당을 창당한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국힘당이 모자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쇄신하도록 해야지 물론 새 당 창당하는 사람은 창당을 해서 압력을 넣은 것까지도 좋지만은 우리가 어떤 선거가 온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이 단일하고 힘을 모아서 단결해서 우리가 이 선거에서 이기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의 적, 외부의 적을 트럼프는 확실히 끌고 갈 사람 아니면 내칠 사람을 내치는 거예요. 그때 탄핵에 찬성했던 상원 의원들 이름을 일일이 다 기거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언급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조금 뜨끔하긴 했는데 사실은 돌아서 생각하니까 트럼프가 잘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국 야당 내에서도 이 해석분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부정선거를 의혹을 부인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중요한 정치적 사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단호하게 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는 길에 디스트랙트를 주의를 흐트리고 그리고 맑은 물에 하나의 흙탕물을 던져서 온 물을 흐리는 그런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끊을 사람은 가감히 끊으라 하는 게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 하는 어제 연설을 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는 정말 미국의 진짜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이게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돌아온 겁니다. 그거를 이제 보면 다른 말로 보면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아닌 이유가 되는 거죠. 조 바이든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빅텍하고 그 다음에 매스메디아 그 다음에 딥스라는 이런 사람들이 조 바이든이라는 헛사비를 내세우고 너 대통령으로 힐러리가 그랬잖아요. 내려오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 그래서 가짜로 이렇게 팝빗으로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해서 불법으로 밀어붙여서 대통령을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바이든은 육체적으로 허약해요. 허약하다 보니까 얼굴이 많이 늙었죠. 많이 늙으니까 이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가면 섞여 보이잖아요. 이목에다가. 그러니까 조금 적게 보이라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인지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질 바이든이라는 자기 아내가 옆에서 자꾸 도와주잖아요. 인터뷰 같은 거 할 때도. 그 다음에 이제 정치력이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카밀라 해리슨 그 부통령이 막 그 해외 그 외국 나라에 있는 그 수장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기자회견 하나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인기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The Western Journal이라고 3월 2일 날 발표했는데 보면 트럼프 시팩 연설에 2월 28일 날 3,100만 명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3,100만 명. 이것이 현재 자기 그 취임식 때하고 비슷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레이건이 취임 연설 4,200만 한 것보다는 그 다음으로 높다고 하고, 그 같은 날 조 바이든이 연설을 했는데 38,000명만 봤다고 그래요. 그리고 좋아요는 그 와중에서 779명, 싫어요는 6,600명. 그리고 시팩에서 조사를 했는데 트럼프 지지율이 97%고 레이건보다 훨씬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건 뭐 트럼프가 이미 대통령 아니에요? 이미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이 사실이. 그래서 트럼프가 무슨 그 공식 취임하는 그 날짜만 지금 보고 있는데, 그 공식 취임 날짜가 어떤 날짜인지 그거는 시간 문제이지, 그 언젠가는 트럼프가 복귀한다고 취임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왜 이 취임이 늦어지는가? 트럼프는 탄핵을 당하고 나서 이미 시팩에서 자기가 복귀 선언을 이미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복귀 선언을 했고 자기가 어떤 형태로든 돌아온다고 약속을 했죠. 그렇지만은 워싱턴 DC는 돌아오지 않아요. 워싱턴 DC에서는 트럼프 지지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입니다. 6%. 그 6%에서 트럼프가 대통령 됐다는 자체가 기저가 아닙니까? 그리고 6%에서 어떻게 트럼프가 모두, 그러니까 워싱턴 DC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딥스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어떻게 거기서 지금 이 반발을 안 받고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사실은요, 대통령직을 그만둔 적도 없어요. 다만 너무나 저쪽 세력들이 96% 세력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약간 뒤로 스텝백을 했고, 자기 앞에 아직도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지금 그 트럼프는 아직도 군대를 움직일 그런 그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대를 앞세워 놓고 자기는 약간 뒤로 물러서가 있으면서 자기가 이제 해야 될 역사적 사명을 지금 완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 현재 취임 발표만 남아있는데 이게 언제냐 하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 시팩 연설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Who knows? I may even decide to beat them for a third time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이겼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이긴 거예요. 이기고, 아니면 자기가 다시 복귀를 한다면 이게 이긴 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024년도 또 되는 것이 당연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공식 취임이 왜 늦어지는가? 원래 제가 3월 4일날 트럼프가 공식 취임하지 않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1월 6일, 1월 20일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얘기할 때는 그냥 막연히 아무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그냥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다만 제가 이제 들은 바가 3월 4일이 그 법적으로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1월 20, 1월 6일은 그냥 편의상 그렇게 해놓은 거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막연히 그 소리만 듣고 트럼프가 3월 4일 날 이 취임을 한다고 제가 했거든요. 했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법적인 근거가 완전히 여러 가지로 3월 4일 날 취임을 원래는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3월 4일 날 취임할 것인가? 그러면 안 되면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첫째 이유는 왜 취임이 늘어지는가 하는 것은 누가 트럼프의 편인지 아닌지를 철저히 가리기 위한 것이다. 지금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세워놓은 것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작전일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Someday I would like to maybe lose everything for a period of time to see who is loyal and who is not loyal. 나는 한때 언젠가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싶다. 누가 나한테 충성하느냐, 누가 충성하지 않느냐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권력을 잃었을 때 계속 충성하는 사람은 진짜죠. 트럼프가 지금 1월 20일 날 내리고 가고 나니까 저를 공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트럼프를 지지하느냐고. 저는 트럼프가 권력에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거하고 트럼프가 갖고 있는 정치적 가치하고 역량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트럼프가 오히려 그렇게 내려오는 걸 보면서 더 트럼프를 지지하고 싶고 더 트럼프를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정선거가 증명이 늦어진다. 부정선거는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놓고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이거를 증명하려면 시간이 걸릴 거다. 그러니까 밀어붙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 1월 3일자 신문에 이미 부정선거 했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어떻게 인정을 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썼느냐 하면 이제 77일이 지났는데 트럼프가 선거를 뒤집으려고 한 게 77일이 지났다면서 hours after United States voted, the president declared election fraud, a lie that unleashed a movement that would shatter democratic norms and upend the peaceful transfer of power. 그러니까 선거 사기로 정권을 뒤집으려는 트럼프 거짓말 때문에 미국의 민주주의 기초와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 뒤집어졌다.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해줬잖아요, 트럼프가. 그런데 그거를 트럼프가 뒤집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자기 단착이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거짓말을 했으면 트럼프가 거짓말을 했는지 아니면 바이든이 진짜 이겼는데 트럼프가 그렇게 해서 거짓말을 했는지 아니면 바이든이 자기가 정말 부정선거를 했는지 조사를 하면 되잖아요. 스페셜 타스크 포스를 만들어가 조사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조사를 못하게 하느냐고요.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 4명이 찬성을 해야 심리를 하는데 3명이 찬성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3명밖에 안 하니까 심리조차 못하는 걸로 2월 27일 날 밝혀졌잖아요. 이 연방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처럼 이 딥스 중에 하나예요. 연방 대법관 완전히 뇌물받은 거 아시죠? 그러면 왜 이 세 사람만 찬성하고 안 했을까? 제가 그 이유는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살해 협박을 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정말 미국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때 탄핵 때 그 살해 협박이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정말 보면요. 장난이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총을 딱 대고 죽이려고 하는데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민주당, 공화당 어떤 상원은 가족 2명을 잃어버렸다 그러잖아요. 딥스들이 살해를 해가지고. 가족 2명을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원래 연방 대법원은 이 주정부에 관여를 안 합니다. 미국의 이 정치 자체가 연방은 주정부하고 이렇게 관여를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정선거 조사는 주정부에서 입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행정부라든지 사법부가 원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딥스 세력의 처단과 그들의 압력 협박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딥스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제가 다음 유튜브 준비를 해놨는데 다음에 이제 소상히 제가 연구 결과를 좀 밝혀드릴게요. 이 딥스 세력이에요. 지금 트럼프는 미국에 있는 딥스 세력뿐만 아니고 미국에 있는 딥스 세력은 워싱턴 DC에 있는 FBI, CIA, 그 다음에 국토부, 대부분 연방 대부분 다 이런 사람이 들어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6%밖에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한 30년 지나면서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트럼프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또 부정부패에 있는 것을 처단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선거에 관련됐던 여러 해외에 있는 나라들 다 이제 조사를 해야 되죠. 또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내려오던 그런 딥스들의 여러 가지 부정부패, 불법 이런 거를 조사해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게 되겠습니까? 그 뿌리가 너무나 깊고 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딥스 세력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케네디도 살해를 했고, 그 다음에 트럼프도 살해를 했고, 링컨도 살해했잖아요. 트럼프 살해를 26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멜라니는 손톱에다가 매니큐어에다가 독약을 해서 이제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했고, 또 트위터에 12,000개 글이 트럼프 암살을 시키라는 글이에요. 12,000개. 이게 정상입니까? 12,000개 되는 사람들이, 12,000명 되는 사람들이 트럼프 암살시키라는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트위터에.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트럼프하고 딥스하고 뒤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군대를 데리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요. 딥스들은 또 트럼프를 죽이려고 그 가족들, 세무조사, 사업관계 이런 걸 막 해가지고 지금 기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나름대로 또 이 sealed indictment를 해가지고 이렇게 개봉하지 않는, 공개하지 않는 그 기소를 5만 명이나 해놨다고 합니다. 5만 명. 그 중에 이제 그게 2월 24일 날 로 뉴스에서 발표를 한 거고, 리얼 로 뉴스에서 발표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윌리엄 바가 기소됐잖아요. 윌리엄 바를 비공개로 기소를 했는데 이거는 메인 뉴스에서도 나오지도 않아요. 반역, 반란, 적과의 공모, 뇌물, 돈 세탁으로 윌리엄 바가 기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뉴스 X 페이퍼에서는 5만 개 비공개장을 기소를 해놨는데 그거를 2군데 세이프하우스에 보관을 해놨대요, 트럼프가. 그런데 5,000장이 미싱했대요. 그걸 누가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기소해가 체포할 거를 딱 해놨는데 그 5,000명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딥스 저항이 얼마나 크냐 아니냐, 부정선거 조사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아니냐 때문에 사실은 이 3월 4일 취임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3월 4일 취임을 기대를 이방카 트위터에서 또 했잖아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방카가 최근에 어제 오늘 트윗에서 이렇게 냈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트럼프가 3월 4일 취임이 늦어지는 것 같다. 그 이유는 law enforcement is preparing for potential threat. If there is a riot, what will happen is a lot of people will get arrested and jailed.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소문에 의하면 딥스들이 각 나라에다가 소형 원자폭탄을 해놓고 폭파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고, 여기 얘기했잖아요. 이 블랙 라이프 메라 이 사람들이 지금 조지아 주에서 이 선거하는 사람 아이디를 넣어야 되겠다는 법을 통과했다고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반란법을 지금 발동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한 40%가 아직도 되잖아요. 민주당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억눌러서 군대를 사용해가지고 미얀마처럼 그렇게 이제 이 반란법을 이용해가지고 반기업령을 해가지고 억지로 취임을 한들 트럼프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바이든이 하는 걸 보고 정말 이건 아니다라는 걸 좀 느낄 시간도 필요하고, 또 부정선거 여러 가지 증거를 정말 지금 여러 가지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지금 조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확실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딥스 세력들이 많이 죽었어요. 많이 지금 처단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탈리아 정부만 해도 이탈리아 정부 완전 다 사임했잖아요. 이런 거는 뉴스 나오지 않아요. 뉴스 안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는데 트럼프가 안 하느냐, 뭐를 안 하고 있느냐 하면 아니에요.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이 딥스 세력들이 많이 지금 처단되고 또 체포되고 또 실제로 이렇게 자기네들 간에 또 균열도 많이 생기고 한답니다. 제 2편에서 제가 법적으로 그러면 트럼프가 3가지 복귀할 수 있는
자기 정치적인 이 재개를 할 수 있는 그런